자신감이 생기지 않나? 근데 얘 생길 뻔 했다가 다시 살짝 한풀 꺾였어? 이제 또 스텝도 반복해서 풀면 또 한층 더 성장할 겁니다. 자, 7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의역 x는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져 있고, 자, 지금 주어진 부등식을 푸는데, 아니, 코사인 x랑 갑자기 사인 7분의 파이를 가지고 오네. 자, 이렇게 얘를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알파부터 x, 베타까지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으래요.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는 서로 평이동 관계에 있으니까 엇갈려 있다. 그쵸?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어쨌든 그려서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한 주기를 그린다 치면, 자, 여기다 사인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7분의 파이쯤은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선 그어지겠다. 그치? 아니, 내가 여기에 정역을 대체 어떻게 찾아? 특수각이 아닌데,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우리 각변화를 통해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코사인 그래프가 기준이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코사인으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그럼 우리가 각변환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무슨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세타가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7분의 파이가. 그럼 얘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몇 분의 파이라고 둬도 된다? 7분의 파이라고 둬도 된다. 컷. 자, 그럼 요거 통분하면 몇 분의 몇 파이가 됩니까? 1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치? 그럼 14분의 5파이에 대해서 선을 쭉 그어주면 되겠네. 끝. 그럼 14분의 5파이는 어디쯤 있을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있겠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위치에. 그치?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맞죠? 그럼 여기 14분의 5파이면 여기는 2파이에서 14분의 5파이를 뭐 한 값일 거다? 뺀 값일 거다. 끝났죠? 샤라랑이니까. 알파, 베타, 끝. 가자. 우, 80번. 좋은 문제였죠. 나도 아, 그치. 다원이가 못 풀었는데 누가 풀어봤지? 킬러 문제였음. 실명 거론 안 할게. 우리가 못 푸는데 누가 풉니까, 이거를? 잘라서 올려달라고? 미안. 편집 능력이 없어. 편집자 좀 구해줘. 제가 할게요. 얼마예요? 벌써 이제, 그치. 그거는 그렇게 이제 페이를 받으시려면 능력치를 확인한 다음에, 고급 인력인지 판단하고, 인력의 질에 따라서, 페이를 측정하겠습니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 부분 감안하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괜찮은데? 자, 80번입니다. 두상수의 입에 대해서 절대값에 대한 사인 그래프가 나와 있고, 자, 아래쪽 조건 만족시킬 때 60의 a 더하기 b 계산하라. 가조건 보니까, 자, fx는 0이고요. 자, 이것도 오답률이 꽤 높았습니다. 자, fx가 0이고 절대값 x가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이때 모든 실수 x의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나조건을 보니까 fx가 자 5분의 2라는 함수값을 가지면서 자 또다시 절대값 x가 a분의 1보다 작거나 범위에서의 자, 요 범위에 대응되는 모든 실수 자 x의 합은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절대값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라는 생각인 건데, 자, 여기 제한된 범위가 좀 눈에 보이고 나는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봤을 때 함수 fx 그래프와 무슨 축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생각이냐면 x축의 교점을 보겠다라는 생각인 거죠. 어차피 절대값 그래프 그리려면 x축이 기준이 되긴 할 거니까, 자, 여기에서 그럼 요 알맹이에 있는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자 고려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b의 부호가 결정이 안 돼 있고 크기도 결정 안 돼 있으니까 이 절대값 그래프가 가질 수 있는 형태들이 꽤 많지 않을까?
자, 그 많은 것들을 다 다루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정의역의 범위를 봅니다. 절대값 x가 a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1부터 a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자,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보라 라는 생각이 든다. 그쵸? 한 줄기 0부터 쭉 그리는 게 아니라 반쪽 그린다는 느낌이네요. 자, 그럼 먼저 이 sin a 파이 x의 주기부터 판단을 하는데 자, 이 함수의 주기는 지금 자, a 파이를 나누는 거니까 2파이로 2파이를 a파이로 나누니까 주기는 원래 a분의 2인 대상이었다. 그쵸? 어쨌든 몇 주기를 다 그리겠다? 한 주기를 다 그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반씩. 자, 그러면 이제 이 b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모르니까 뭐 간단한 상황부터 해봅시다. b가 먼저 양수일 때를 본다 칠까요? 그럼 x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자,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y는 b를 이렇게 기준선으로 그렸을 때 자, 여기 있는 이 사인의 진폭이 지금 앞쪽에 개수가 1인 상태니까 1만큼씩 출렁거린다라는 생각이다. 그쵸? 그럼 만약에 자, x는 0이라는 기준선이 여기에 있을 때 사인 값의 지금 진폭이 1이 여기 있는 b라는 값보다 작은 상태라면 이렇게만 그래프만 그려지는 거 아닐까? 왼쪽으로 반주기, 오른쪽으로 반주기 이만큼.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접어서 올릴 때 접어 올리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에 실수 총합이 2분의 1이라 돼 있는데 그것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함수값이 좀 더 내려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까? 자, 그럼 얘가 좀 더 내려왔다 쳐서 자, 이게 내려온다는 말은 b값이 1보다 어떻다는 뜻이 될까요? 작다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때는 b가 1보다 크기 때문에 x축과 만남이 없었던 거고 얘가 이제 차고 넘친다는 말은 요 폭이 진폭이 지금 1이 되는 거니까 b값이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기도록 우리 상가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자, 요 안에서 절대값 이용해서 접어 올려버리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럼 생각해보자. 자, 요때 생기는 절편 두 개는 분명히 생기긴 한데 이 둘의 합이 무슨 수가 될 수밖에 없을까?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 애초에 b가 양수인 사항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b가 이제 음수인 사항을 가지고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본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럼 y는 b가 이렇게 음수인 쪽에 아래쪽에 있는 상태고 여기서 또다시 반주기만큼 출렁출렁 할 건데 그럼 이제 우리 드는 생각이 그렇구나. 얘가 분명히 이렇게 안쪽에서 그래프 그려진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가 좀 더 쭉 치고 올라가야만 x축과의 교점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표현니? 그럼 얘를 접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올린다. 자, 접어서 올리면 이 y는 b라는 기준선이 y는 무슨 b가 될 것이며 마이너스 b가 될 것이며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툭딱 하고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그래프 그려진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아랫부분 접혀 올라가면서 이렇게 연결되면서 접혀 올라가 있는 부분 그대로 있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겠네. 쑥, 싹, 쓱, 쌩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a분의 1이죠. 그럼 여기는 이 교점의 대칭의 중심에는 몇 a분의 1이 있겠습니까? 2a분의 1이 있겠다. 그쵸? 그럼 여기 있는 이 교점 x1과 x2의 지금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랬냐면 2분의 1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x1 더하기 x2는 여기 있는 2a분의 1이라는 대칭축의 2배가 될 거고 그 값이 지금 2분의 1 되도록 가조건에서 만들어졌으니 양수인 상수에는 2로 결정이 됐다라는 생각이에요. 컷?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조건만 보면 되겠네요. 그럼 fx는 5분의 2라는 직선을 그어서 이제 그 실근 총합이 4분의 3이 되도록 교점 x 좌표 총합이 4분의 3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 여기는 지금 4분의 얼마가 됐습니까? 1이 된 거예요. a가 2가 되면서. 그치? 그럼 5분의 2가 자, 이런데 위에 있으면 또 합이 음수니까 될까 안 될까? 안 되겠다. 그치? 5분의 1 이런 데 없어요. 자, 밑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럼 교점이 4개 되는 순간이랑 교점이 몇 개 되는 순간을 분류해야 될까? 3개 되는 순간이랑 교점이 2개 되는 순간을 분류를 해야 되겠다. 그쵸? 자, 교점이 2개가 된다고 하면 자, 실근 합은 얼마가 되냐면 여전히 2분의 1이 되겠죠. 맞지 않습니다. 그럼 교점이 4개가 된다면 실근 합은 자, 요거의 2배 될 거니까 1이 되니까 요것도 안 되겠죠. 그럼 5분의 2는 여기에 딱 걸쳐 있을 때 자, 2개 더해서 4분의 2, 하나 더해서 4분의 1에서 4분의 3 되는 거니까 여기가 5분의 2구나 이 생각인 거죠. 가능한가요? 그럼 이제 b값을 어떻게 찾자라는 얘기일까? 여기 진폭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1이었죠. 1만큼씩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그럼 5분의 2에서 1 내려와서 b가 있네. b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끝.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정계수가 많은 상태의 그래프를 다루게 될 때는 그냥 다른 하나를, 변수가 2개면 복잡하니까 변수 하나를 고정시켜가면서 케이스를 그냥 빨리빨리 분류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냥 일단 넣어.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고, 그쵸? 절대값 그래프에서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중요하니까 b가 또 1보다 큰지 절대값이 1보다 작은지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자, 80번 정리하는 동안 84번 문제를 그냥 적고만 있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보시고. 어디에서? 스텝 2에서? 3점짜리만 다 맞추면 일단 기본기는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4점짜리는 경험치를 쌓아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수원에서 지금 해봤자 뭐 맞는 문제집을 풀었겠지만 모의고사를 다량 푼 게 아니니까, 그치? 원래 고3 모의고사랑 고2 모의고사는 아예 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낯선 게 원래 맞아요. 물론 뭐 고2 때 심화반에 있어서 뭐 이것저것 다 했다 그러면 몰라도, 그치? 뭐 고2 때 이것저것 다 하려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서로 친해지지 못하지 않았을까? 친해질 시간이 없었을 거니까. 뭐 그딴 거랑 친해집니까? 마플이랑 친해져야지. 그죠? 마플, 고쟁이, 마플 시너지. 뭐. 지들끼리 친하다고? 그치. 그게 맞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곡선 y는 sin 4분의 1의 x-파이와 직선 y는 2가 만나는 점들 중에서 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정합니다. 자, 이 곡선의 점피에 대해서 자,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를 갖는데 그 최대가 K파이만큼이 된대요. 자, 이러할 때 상수 K 값을 구하래요. 자, 그렇게 해놓고 단 P는 Y는 이 위의 직선은 아니다. 위에 Y는 이란 직선 위의 점은 아니다. 뭐 삼각형 만들려고 주어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림부터 그려야 되는데 뭐야, 왜 주기가 없어? 주기 있구나.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0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예요. 자, 주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X의 개수는 4분의 1이니까 이 주어진 삼각함수의 주기는 8파이가 되겠다. 그쵸? 그럼 8파이면 지금 10파이까지 그릴 때 한 주기에다가 몇 분의 몇 주기 더 갔다? 4분의 1주기 더 갔다. 그런데 무슨 이동도 들어가 있다? 평행이동도 들어가 있다.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본다 치면 이렇게 가겠네. 자, 얘가 지금 x는 파이에서 출발하는 거고 기준선은 x축이 될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대로 그려주면 되고 여기에서부터 사인 그래프가 위아래로 진폭이 4가 되는 상태로 한 주기 그려졌다면 여기가 8파이만큼 갔으니까 9파이가 되겠죠. 그런데 나는 자, 10파이까지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4분의 1주기의 폭을 먼저 생각을 해서 자, 10파이만큼까지 가는 동안 그래프가 어디까지 그려지는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요 4분의 1주기가 지금 간격이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에서 최대까지 가는 동안 2파이 더 가서 11파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10파이면 여기 중간에 어디쯤에서 딱 끊기겠네. 경계에서. 그럼 여기 경계에서의 함수값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다. 그쵸? 그래서 넣어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10파이를 집어넣으면 4사인의 4분의 9파이가 될 거고 자, 2파이 지우고 나면 얘는 4사인의 그대로 4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자, 요 사인의 함수값이 2루트 2 된다는 게 눈에 보인다. 그쵸? 그래서 또로로로 해가지고 요 높이가 지금 2분의 2루트 2다 라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고요. 자, 또다시 그럼 0을 찾아야 되니까 0이면
이렇게 왼쪽에 4분의 1주기 갔을 때, 자, 최소 찍을 때가 마이너스 파이인데, 그럼 여기 가운데 또 0파이 찍히면, 0파이래. 0 찍히면, 자, 0에서의 함수 값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인 거네. 자, 해서 우리 상하함수 그래프가 요렇게 여기까지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다 y는 2라는 직선을 긋겠다는 거죠. 그럼 y는 2는 2루트 2보다 위에 있겠습니까? 밑에 있겠습니까? 밑에 있겠죠. 자, 그래서 교점이 총 3개가 생기는데 이 3개의 점 중에 2점을 A, B라고 잡을 거고 우리는 삼각형 넓이가 최대되는 순간을 원해요. 그럼 여기 있는 요 둘 사이의 거리가 가장 어떨수록 좋을까? 멀수록 좋겠다, 그치? 왜냐하면 자, 여기 어딘가에 이제 곡선 위를 돌아다니는 점 P를 잡아서 이 P와 A와 B를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만들 거거든. 여기가 A, B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B 사이 간격이 좁은 것보다는 멀 때가 삼각형이 당연히 더 클 거니까 자, 제일 왼쪽에 있는 점 A, 제일 오른쪽에 있는 점 B라고 잡아주면서 그럼 이렇게 P의 위치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변화하고 있는 상태다.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높이가 최대되려면 P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Y좌표가 얼마인 쪽에? 마이너스 4인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아래로 볼록한 이 골짜기 되는 극소 지점에 지금 P의 위치가 찍히게 되고, 이렇게 생긴 이제 삼각형 넓이를 K파이라고 하면서 계산을 하자는 건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하려고 하니까, 높이는 2에서 마이너스 4까지라서 6인 게 정해집니다. 그럼 요 간격만 계산하면 되네. 지금 A에서 B, 여기 B까지 간다 치면, 디리리리리 몇 주기? 한 주기. 한 주기는 아까 몇 파이였죠? 8파이였죠. 그럼 2개 곱하고 절반하면 되니까 답은 24파이가 될 거라서 K가 24로 결정이 된다. 컷! 이렇게 그래프만 잘 예쁘게 그려주면 된다 생각이었고요. 아이고. 자, 마찬가지로 정리하시는 동안 85번을 그리고 있겠습니다. 문제가 짧네. 할까요? 자, 주어진 상하함수 그래프가 제 1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생각부터 해보죠. 사인은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무한히 뻗어나가는 이런 그래프지 않을까? 그럼 얘가 1사분면을 지나지 않아야 되니까 좌표 평면을 이렇게 열어놓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자,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량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다, 그치? 얘를 여기에 덕 붙인다고 생각을 한다 치면. 그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요 공간에 상하함수 그래프가 안 그려져야 되니까 상하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럼 이쪽에 기준선이 있으면 절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이라는 이 기준선은 반드시 X축보다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아래에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쵸? 자, K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루트 6보다 작다라는 생각은 들게 됩니다. 1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중요한 건 그 다음은 진폭이지 않을까? 이 진폭이 여기 있는 기준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보다 더 또 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다. 그쵸? 그럼 우리가 그 진폭을 따졌을 때 도다다다 이렇게 넘쳐나는 건 안 될 거니까 자, 이렇게 상하함수 그래프가 그려져야 1사분면을 지나지 않습니다. 최대는 딱 여기에 접할 때까지만 되는 거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이제 최대 경계의 수치를 찾아야 되겠네. 그런데 있잖아. K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6과 6 사이라고 돼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최대의 위치는 사실
K 값이 양수일 때는 이 기준선의 수치 K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그 진폭 K를 더하면 됐지만 K 값이 음수일 때는 자, K제곱 마이너스 6에다가 오히려 K를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뺐어야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럼 범위를 두 개로 나누어 푸는 게 일단 안정적이고 그럼 K가 0보다 클 때 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이라는 이 2차식의 값은 반드시 0보다는 아래에 있거나 딱 접해도 되니까 얼마 이하다? 0 이하다를 풀면 되겠네. 자, 그럼 요 범위에서 지금 이 2차 부등식 풀면 얘가 K 플러스 3이랑 K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자, 사이값 까지면서 내 K값 범위가 3부터 2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차피 양수분만 보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양수분만 보면 되기 때문에 자, 이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지는 범위는 K가 0보다 클 때 이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 범위랑 다시 아까 문제에서 기준선의 범위를 정했던 거를 또 뭐 해야 될까요? 연립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연립해서 본다 치면 이런 느낌이네. 루트 6이라는 게 어차피 2점 얼마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경계를 잡았을 때 K가 양수일 때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면 이는 여기 안쪽에 이렇게 생기겠다. 그쵸?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연립부등식에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안에 있는 정수는 1과 2 두 개 채워지겠네요. 그럼 K가 이제 음수일 때도 봅시다. K가 음수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K 마이너스 6과 K 마이너스 3과 K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우리 K가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자 다시 얘랑 연립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원래는 3보다 작은 건데 그럼 무슨 성 있게 구간이 만들어진다? 대칭성 있게 만들어진다. 그럼 여기에서 또다시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들어갈 거고 0은 될까요? 안 될까요? 0은 거기에 K값이 0이 안 된다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삼각함수라는 표현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0일 때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야. 그냥 함수니까. 그럼 K에 0 넣으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Y는 0, 0면 무슨 6? 마이너스 6. 상수함수인데 지나요? 안 지나요? 안 지나죠. 그럼 K가 0인 것도 된다. 그래서 합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개수를 구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는 몇 개가 됩니까? 5개가 됩니다. 자, 이런 거 K 0인 것도 면밀하게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85번 잘 정리를 하시면 되고 째째하게 0 가지고 봤지? 좋은 문제였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 0에서 12까지 해서 자, 지금 두 개의 함수 그래프 모듈이 코사인 그래프로 정해져 있고 자, 주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GX 그래프는 위아래로 3배 쫙 늘렸으면서 Y축을 밑으로 한 칸 내리고 X축 대칭 이동도 들어갔다. 자, 이런 느낌인 거고. 자, 그러면 이 GX 그래프는 좀 복잡하니까 우리 fx와 y는 k의 교점 좌표에 대한 관계부터 보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코사인 6분의 파이 x의 한 주기가 그대로 12가 될 거니까 자, 한 주기의 코사인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나면 자, 얘가 위아래로 자, 한 칸씩 출렁거리면서
요래. 요렇게 그려져 있겠네. 자, 구간의 경계에 다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y는 fx라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y는 k라는 직선을 그어서, 자, 이건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8만큼 되도록 하라 라는 얘기인데, 자, 8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럼 k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위에 있으면 더 멀어지고 밑에 있으면 더 가까워진다. 그쵸? 그럼 여기 x축 사이의 거리를 먼저 관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여기 6이고 여기 3이고 여기가 9가 될 거니까 원래 여기가 얼마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y는 k는 얘보다 위에 있는 거구나. 가능합니까? 그럼 우리 여기 이 점에 좌표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지 않을까? 대칭축 6인데 이 거리가 각각 4, 4니까 맞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합니까? 정의역이. 그치, 2가 돼야 되겠네? 그럼 그 2에 대응되는 함수값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 2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되면서 아, 요 y는 k는 y는 몇 분의 몇이 됐다? 2분의 1이 됐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k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럼 이제 y는 2분의 1 찾아줬고 여기는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 그려서 삼각 방정식 해석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두 교점 사이의 간격을 구하는 거니까 물론 여기다가 y는 마이너스 1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저기 있는 코사인 그래프를 왕왕 그려도 되는데 어차피 내가 새롭게 방정식을 풀 거지 않습니까? 그 방정식을 푸는데 필요한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즉 여기 어차피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자, 이 두 식을 연립하면서 마이너스 3 코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자 2분의 1 된다는 방정식을 그냥 해석하는 게 훨씬 좋고 자 그럼 얘 넘어가고 자리 바꾸면 이게 3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자 훅 넘어가면 그대로 2분의 3이니까 마3 나누면서 마이너스 나누면서 마이너스 2분의 3 된다 이런 느낌인 거고요. 그럼 코사인의 6분의 파이 x가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위치만 찾으면 되네요.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x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려서 간격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않을까? 자, 여기 아까 남은 게 한 칸이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한 칸이니까 여기 x좌표는 얼마겠습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9니까 여기도 한 칸일 거라서 여기는 8이 될 거라 자, 이 교점 사이의 폭은 당연히 얼마가 된다는 생각이냐면 4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끝.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저기 복잡한 GX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필요한 거 잘 정리를 하시고요. 나 건강? 괜찮아. 나는 주기적으로 소고기를 먹으면서 빼고 있어. 분필가루를. 주기적으로 소고기 먹는 거 맞는데요? 시우리가 소고기를 먹어야 되거든. 그럼 시우리 먹고 남은 거 그냥 먹는 거야. 저희 강아지 먹거든요. 강아지? 엄마가 저희 집에 준다고 소고기 사와서 영양식 해준다고? 아빠 주고 그다음 주고 그치. 근데 원래 보통 딸 다음에 마지막에 아빠 아닌가? 제 소고기 안 별로 안 좋아해서. 그치. 수아가 좋아했으면 더 많이 챙겨주셨을 텐데. 엄마가 나보고 싸구려 올려주겠어. 치킨 좋아해. 치킨 좋아하고 소고기 좋아해. 어릴 때는 그런 자극적인 게 맛이 좋지. 이제 여러분도 한 해 한 해 가면 이 조미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세상에 조미료 없는 음식 없나?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미료가 없는 음식을 찾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저는 소고기 사주실 거예요. 그때 되면 소고기를 사주냐고? 너무 늦지 않았냐? 그때 쌤이 있을까? 세상에? 네. 찾아올 수 있죠. 사드릴 생각을 해요. 민경이 뭐 먹고 싶노?
이민경이 뭐 먹고 싶노? 빨리 말해. 빨리 얘기해라. 자, 지금 104번 문제입니다. 자, 정역이 0부터 2파이까지 정의된 구간에서 자, 구간에 따라서 사인 그래프 두 개가 나오는데 주기가 어차피 2파이니까 한 주기 안에서 놀겠다 이런 얘기고 자, 이 fx 그래프와 y는 자, 지금 사인의 6분의 k파이라는 자, 이 사인의 6분의 k파이는 사실 k 값이 정해지면 사인 값이 되는 거니까 그냥 상수함수가 되는 거죠. 가로선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한 가로선과 그 다음에 yfx의 교점의 개수를 ak라고 합니다. 자, 우리 보고 a1부터 a5까지의 합을 다 찾으래요. 아, 뭐야. 그러면 여기 이제 k 값이 1, 2, 3, 4, 5 정해지니까 여기에 1, 2, 3, 4, 5 넣으면서 사인에 대한 함수값들을 쭉쭉쭉쭉 그리라는 얘기가 된다. 그쵸? 물론 막 풀어도 되는데 방정식으로 풀면 삶이 피곤해지고 그래프로 풀어도 뭐 피곤할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냥 둘 다 피곤하니까 피곤하게 풉시다. 자, 이걸 봤을 때 선대칭 이동이 보여야 해요. 정적이 흘렀다. 자, y는 b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y는 fx 그래프를 가지고 이걸 y는 b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시키면 그 대칭 이동된 함수식은 이 y 자리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기로 했다? 2b 마이너스 y가 대입되기로 했다. 그럼 요 함수식은 2b 마이너스 y는 fx가 되는 거거든. 그쵸? y에 대해서 정리하면 자리 바꾼 y는 2b 마이너스 fx 꼴의 함수식이 만들어지면 선대칭이라는 얘기죠. 얘가 몇 b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2b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얘가 지금 주어진 함수 fx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럼 너네 두 함수 그래프는 y는 sin 6분의 k파이라는 이 가로선에 대해서 무슨 이동된 그래프구나? 선 대칭 이동된 그래프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그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슈! 싸! 자, 어차피 한 주기니까 이렇게 쌓인 한 주기 있을 거거든요. 자, 심지어 그려야 되는 구간의 경계도 딱 6분의 k파이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역이 어딘가 6분의 k파이인 지점이 여기 어딘가 이렇게 찍힌다라고 가정하면 조금 작게 그릴게요. 여기는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정역에 6분의 k파이인 게 찍히면 0부터 6분의 k파이까지는 사인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했나요? 그런데 이 6분의 k파이부터 주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는 자, 이 y는 사인 6분의 k파이에 대한 선대칭 그래프를 그리라는 얘기니까 근데 여기 함수값이 딱 경계에서 생긴 함수값이 딱 y는 6분의 k파이지 않습니까? 사인 6분의 k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이 선에 대해서 지금 이 점선 부분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라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여기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쫙 접히면서 여기 다시 위로 볼록하게 갔다가 이렇게 퉁 하고 끝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생각인 거지. 이 노란색이 y는 fx 그래프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 y는 fx 그래프랑 그럼 y는 sin 6분의 k파이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직선 그어지면 어쨌든 교점 몇 개가 된다는 거? 2개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렇게 교점 개수를 카운트를 하라는 겁니다. k값을 1부터 5까지 변화시키면서. 이해했나요? 자, 그럼 1부터 5까지 변화시킨다고 쳐보죠. 여기가 2파이고 자, 그럼 여기는 파이가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자, 어차피 6분의 하고 가야 되니까 얘를 6분의 자 3파이라고 나타내는 게 좋고 얘가 6분의 6파이인 게 좋겠네. 그치? 그럼 6분의 파이가 되는 곳은 이 6분의 3파이보다 앞쪽에 있을 거니까 여기 어딘가에 6분의 파이가 탕 찍히면 자, 사인 그래프가 요만큼 그려졌다가 자,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되면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가 다시 뒤쪽 부분도 마저 대칭 이동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가 끝이 난다라는 생각. 그럼 여기에다가 y는 6분의 1파이를 그렸을 때 생기는 교점은 당연히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겠죠. 그래서 A1은 얼마다? 2다. 그럼 저기 2, 3, 4, 5 빨리 확인해 보세요.
자, 사실 이 출제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긴 한데 볼게요. 어쨌든 둘의 교점이니까 우리는 fx 이꼴 사인 6분의 k 파이를 연립만 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근데 fx 구간이 몇 군데로 나뉘었으니까? 두 군데로 나뉘었으니까 구간 나누어서 방정식 따로따로 풀어도 돼요. 즉, 자, 위에 있는 이러한 k가 x값의 범위에서는 sin x가 그냥 sin 6분의 k 파이이다. 이렇게 풀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있을 때도 어쨌든 요 범위에서는 내가 풀 방정식이 얘가 sin 6분의 k 파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간 나눠서 방정식 2번 푼다 그러면. 근데 있잖아. 이렇게 두면 쓱 가시면서 하나 빠지고 sin 넘어오면 결국 여기서 만들어지는 방정식도 sin x는 sin 6분의 k 파이가 됩니다.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방정식 형태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럼 굳이 구분해서 풀 필요가 없었네? 그럼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이 방정식을 한 번에 그냥 풀면 되는 거라서 사인 그래프에다가 허무한 표정하지만 사인 그래프에다가 K가 1일 때 직선 그어서 교점 2개, K가 2일 때 직선 그냥 그어서 교점 또 2개, K가 3일 때 직선 그어서 교점 1개, 4일 때 교점 그으면 또다시 2개, 5일 때 교점 그으면 2개 되니까 자, 둘, 하나, 둘 해서 그렇게 다 9개도 나와요. 근데 이게 출제자의 의도 같지는 않아. 선대칭 일단 보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둘의 연립된 결과를 만들어내면 결국 구간이 나누어진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렇게 푼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105번으로 넘어갑시다. 쓱싹. 자, 105번의 문제를 보니까 집합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집합에 있는 어떤 x라는 정역을 원소로 가질 거고, sin 2분의 파이 x랑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같다. 결국 이 두 그래프에 무슨 점을 얘기하냐면 교점을 얘기하는데 대신에 정역 범위가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n 값이 커짐에 따라서 여기 있는 구간을 늘려가면서 교점 개수도 점점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인 거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b라는 집합도 자, 정역 x라는 값을 어쨌든 교점의 x좌표를 자, 모아서 원소로 갖겠다는 건데 이번에 사인 그래프는 그래도인데 여기 있는 코사인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라는 얘기니까 뭔가 여기서 교점이 위에 거랑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겠다. 그쵸?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정역 범위 구간은 똑같습니다. 자, 그럼 A 합집합 B의 원소의 총합 정하라는 건데, 자, 이 생각해보자. A 합집합 B면 A 또는 B인 거니까 어차피 집합이면 겹치는 원소는 몇 번만 표현해요? 한 번만 표현하는 거다. 그치? 그러면 sin x라는 그래프 기준으로 절대값 그래프도 그리고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도 그려서 그 교점에 그냥 모든 것들의 총합을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닐까? 그게 몇십 되도록 하는 90 되도록 하는 자, 경계의 자연수의 값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서 자, 모든 자연수의 n의 합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사인 코사인은 주기가 있을 거니까 먼저 한 주기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저기 있는 지금 사인 그래프의 한 주기가 4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를 한 주기에서 그려볼게요. 요래 도로록 도로록 4, 2, 도로록 1, 3. 자, 먼저 코사인 그래프 그려보면 도로로로로로로록 이렇게. 그럼 교점이 몇 군데가 생기죠? 두 군데. 불러보세요. 얼마죠? 2분의 1 가운데잖아요. 얼마죠? 2분의 5 가운데잖아요. 이런 점들도 더할 거고 여기 이제 코사인의 무슨 값 그래프도 절대값 그래프의 교점도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절대값이면 코사인 절대값 그래프 그러면 요렇게 접혀서 요렇게 가는 그래프겠다. 그치? 또다시 얘랑 누가 만나는 것만 확인하면 되냐면 사인이 기준이니까 이 분홍색 그래프와 지금 나머지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절대값 코사인의 교점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겹치는데 이 원소는 어차피 몇 번만 표현될 거니까 한 번만 표현될 거라서 그치 두 번 더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교점 중에 추가되는 게 여기겠네. 그럼 이 두 지점은 분명히 1에 대해서 무슨성 있는 위치니까
그렇죠. 대칭성 있는 위치일 거니까 뭐 구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적어도 대칭성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 주기가 드러난다면 여기 한 주기에서의 합이 한 주기에서 이 X좌표들의 합이 자, 요로 콜럼 두 개 더해서 2 만들어질 거고 얘는 단독으로 놓으니까 2분의 5가 있겠다. 그쵸? 그럼 그 뒤에 또 한 주기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아직 90 되려면 멀었잖아요. 그쵸? 90 될 때까지 계속 더할 거야. 근데 얘를 일단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기 토막토막 더하는 게 편하겠다. 그죠? 그럼 얘가 다음 주기가 되면 여기 한 주기가 4니까 여기 있는 경계의 좌표들이 다 얼마씩 늘어나겠습니까? 4씩 늘어나겠죠. 그럼 이거 3개 더하면 총합은 얼마가 늘어날까요? 12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얘를 초항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럼 초항이 2분의 9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기에 더해지는 건 2분의 9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이해했니? 그럼 그 다음 주기의 합은 2분의 9 더하기 몇십 몇이 될 거고 24가 될 거고 그 다음 주기의 합은 2분의 9 더하기 몇십이 될까요? 36이 되겠죠. 이제 하나 더 적으면 왠지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쵸? 그래도 적읍시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합이 90인 순간에 끊어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90이에요. 4개니까 2, 9, 18 더해서 30 더해서 60 딱 90이죠. 그럼 몇 주기까지 탁 끊겨야 돼요? 4번째 주기까지 끊기고 5번째 주기에 첫 번째 점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몇 번째 주기랑 몇 번째 주기를 면밀하게 봐야 되냐면 4번째 주기 그래프랑 5번째 주기 그래프를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럼 쌤, 저 이거 이제 4번째 주기까지 그려야 되나요? 아니다, 그쵸? 기준만 바꾸면 되죠. 그럼 여기가 4번째 주기라고 해볼까요? 4번째 주기면 여기 시작하는 데가 이제 16이 되겠죠. 모든 경계에 얼마씩 더하면 되니까. 16씩 더하면 되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2분의 5 더하기 16 되는 이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하필 자연수 경계가 딱 2분의 n으로 나온 것 같아. 2분의 뻥 끊으려고. 그럼 여기 지금 2분의로 표현하면 여기는 2분의 32 더하기 5니까 37이 되겠다. 그쵸? 그럼 n이 37일 때는 될까요? 안 되죠. 이 마지막 점이 빠지니까 안 돼요. 이 마지막 점까지 더해야 몇십이 되는 거니까. 90이 되는 거니까. 이해함? 그럼 38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까지죠. 그치? 요 간격이 몇 분의 몇이니까? 2분의 1이니까. 똑딱 4분의 미쳤나봐. 여기가 2분의 1이야. 맞지? 여기가 2분의 1이지? 정신 차려. 자, 여기 2분의 1이고 4분의 1주기 간격은 1입니다. 그쵸? 그럼 38 되고 39면 여기까지 갈 거니까 되고 안 되고 되고 40일 때도 되고. 그럼 그 다음 그래프에서 이 교점이 처음으로 다시 드러나겠죠. 요래. 여기가 n이 몇일 때일까? 41일 때인데 41일 때 되면 교점이 하나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40일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 3개의 총합을 계산하자라는 얘기죠. 39의 3배. 끝!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빨리 잘 정리를 하시고요. 수능 특강 출간됐죠? 여러분들 수능 치는 과목들은 잘 사서 챙겨 놓으시고 세 개가 될 리가 없지. 띨띨.
105번 답이 안 나옵니다. 어? 왜지? 이거? 왜? 계산 잘못했나? 네 번째 주기가 4니까. 네 번째 주기. 41 어. 여기 그 2분의 n이 응.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열린 구간이네. 맞네요. 그쵸. 빵꾸 뚫린 구간이니까 41까지 되고 42부터 안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뭐야? 37도 37 안 되는 거 맞네. 여기는 들어가야 되는 값이니까 37대는 안 되고. 그럼 이렇게 4개니까 등차 수열이네요. 그래서 양 끝에 거 더해서 79의 2배가 되는 거네. 그럼 뭐 160에서 2 빼는 거니까 158이 정답으로 나오겠네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첩자. n이 될 수 있는 게 30, 31, 32, 33 이런 거 적혀있어요. 엥? 계산을 잘못했나 그러면? 그래서 32. 이 나옵니다. 엥? 뭐가 잘못됐지? 아, 미쳤다. 이게 4주기네. 여기 16이면 앞에까지 4주기고 여기가 5번째 주기가 된 거죠. 오마이갓. 미안. 여기 4번째 주기가 되려면 여기까지 4, 여기까지 8, 여기까지 10이 되면서 4번째 주기가 보이니까 경계 시작하는 게 10이에요. 12. 맞네. 미안해. 그럼 확인만 해볼까요? 자, 여기 12가 되면 얘가 지금 2분의 이제 24 더하기 5가 되니까 2분의 29가 되네요. 그쵸? 그러면 29일 때는 안 되는 거고 30일 때 되고 여기 31일 때 되고 하나 둘 그 다음에 32일 때 되고 여기 33일 때까지 되고 34일 때 안 된다 이렇게네요. 소리 그러면 뭐 마지막 또 확인해야죠. 그럼 63의 2배가 돼야 되니까 126이 되어야겠네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행이에요. 그쵸? 네 번째 주기여서 저기 시작이 12였습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106번이 나왔습니다. 아니네. 107, 108도 있네. 괜찮아. 금방 해. 몇 분이죠? 충분합니다. 자, 조금 더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자, 0에서 3까지 범위에 있는 실수 t에 대해서. 자, 상수 k와, 자, 지금 구간을 잘 보는데, 자, x의 범위가 t부터 t 플러스 1이니까, 일단 구간 길이가 1만큼 되는 영역에서, 자, 그 범위에서 이 사인 그래프에 대한 교점 개수를 구하는 거구나. 해의 개수니까, 그쵸? 자, 그러면, 그때 그 해의 개수 ft가 이러한 t 값의 범위에 따라서 교점 개수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때 이런 경계의 값들을 다 찾고 k 값도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쨌건 간에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이 사인 그래프가 어느 주기까지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보죠. 지금 t 값의 범위는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0이 출발이라서 여기에 0 집어넣으면 t가 0일 때 어쨌든 나는 x 값이 0인 것부터 1인 것까지 봐야 되고 쭉 변화하다가 최대 t가 3이 되면 x값이 3인 것부터 또다시 4인 것까지 봐야 된다. 그치? 그럼 내 그래프의 시작은 정의역 x가 0인 것부터 최대 얼마인 것까지 있어야 되냐면 4인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딱 한 주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맥락이 이런 상태네요. 사인 2분의 파이 x 그래프가 한 주기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건데 자, 여기는 이 y는 사인 2분의 파이 x라는 이 사인 그래프에다가 y는 k를 그어가지고 어떤 y는 k라는 상수함수의 위치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지금 내가 관찰하는 구간 길이가 얼마냐면 1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가 딱 1이고 여기가 딱 3이 되는 거니까 한 칸 간격으로 이렇게 구간을 보면서 찌릭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한 개. k가 여기 있으면. 자, 그럼 t 값이 변하면서 계속 한 개 되다가 자, 어느 순간 이렇게 지금 t부터 t 플러스 1이 정해지면 교점이 몇 개? 0개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k의 위치를 정하라는 말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 다원아, 이해가 된 눈빛 맞아? 아니, 그러니까 구간이 지금 t부터 어디까지? t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t부터 t 플러스니까 구간 길이가 1이라서 여기쯤에 t가 있으면 자 여기서 한 칸 더 가면 좀 더 지난 상태로 여기에 t 플러스 1이 있겠다. 그쵸? 그럼 요 구간 내에서 이 상가함수 그래프랑 y는 k의 교점 개수를 ft라고 두겠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럼 요 구간 내에서 y는 k를 그었을 때 교점이 이제 몇 개 되니까? 한 개 되니까 1이라고 기록될 건데 이 t가 점점 커지면 이렇게 t에서 여기까지 또 t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이 구간 내에서는 이제 y는 k랑 교점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니까 빵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 그렇게 구간을 정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아는 구간이 있나? 경계가? A도 모르고 B도 몰라. 근데 아는 게 딱 있네? 0이랑 얼마일 때? 3일 때. 그럼 아는 걸 써야죠. 아, 0일 때 한 개가 돼야 돼요. 3일 때 몇 개가 돼야 됩니까? 빵개가 돼야 돼요. 그럼 t가 0이면 뭐야 아까 적어놨잖아. t가 0이면 0에서 어디까지 보는 거니까? 1까지 보는 거니까 이 구간 내에서 분명히 교점이 하나 반드시 생겨야 돼. 그럼 y는 k라는 직선은 여기서 교점이 하나 생기려면 분명히 이 k 값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어떤 범위에? 작거나 같은 범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t가 3일 때를 보면 3부터 4까지니까 여기 3부터 여기 4까지인데 이때는 교점이 생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자, 이 부분에 교점 안 생겨야 되는 y는 k가 밑으로 내려올 일이 그렇지?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0도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거죠. 0이면 교점이 하나 생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k의 범위가 먼저 이렇게 주어진 경계를 통해서 아, 이 위에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t부터 t 플러스 1이 통통통통통통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한 순간에 몇 개 되는 순간이 생겨요? 2개 되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럼 통통통통통통이 통통통통 가다가 딱 2개가 되려면 이렇게 경계의 2개가 딱 포함되는 순간이 몇 번? 단 한 순간. 그럼 그걸 지나고 나면 다시 교점 몇 개? 한 개만 생긴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 교점이 2개 되는 순간이 교점이 2개인 순간이 한순간이야. 그치? 교점이 2개인 순간에 이렇게 여기부터 2개 이렇게 구간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라서 그럼 요 사이의 경계에 지금 딱 너네 폭이 1 되는 순간이 한 번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 t고 여기 t 플러스 1일 때 딱 잠시 한 순간에 교점이 2개 된다는 거고 그 외에는 절대 2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 간격이 얼마인 게 정해지죠? 함수값이 같은 위치에 폭이 1이라는 게 정해지고 그럼 대칭 축이 여기가 지금 1이기 때문에 아 여기 절반 쪼개진 곳이 몇 분의 몇이 되냐면 2분의 1 되겠죠. 아 그럼 여기 경계의 t값이 몇 분의 몇이구나. 2분의 1이구나. 그럼 이 t값이 지금 뭐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a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 a가 2분의 1이란 걸 찾았습니다. 그럼 a가 2분의 1인 걸 찾았으면 이제 이 y는 k가 얼마인지 그냥 정해지겠죠. 사인의 함수값이니까. 그럼 k는 여기 x좌표가 2분의 1일 때 함수값이 k 되는 거니까 자 2분의 1 넣으면 얘는 y는 사인의 4분의 파이가 되면서 얼마가 된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k 값이 2분의 루트 2로 결정이 됩니다. 자 제곱에서 2분의 1 만들어질 거고요. 제곱에서 4분의 1 만들어질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b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쵸? 그럼 이제 이 구간 간격이 쭉쭉쭉 가다가 하나하나 가다가 자 지금 a가 2분의 1인 게 정해졌고요. 여기도 2분의 1인 게 정해졌어요. 그렇네. 자 변화시켜 봅시다. 0부터 쭉 가다가 뚜두두두두 가다가 이렇게 t 값이 딱 2분의 1 되는 순간 2개 됐다가 자 2분의 1보다 또 커지면 한 개 가겠다. 그치? 그럼 한 개 되다가 한 개가 되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예요? 이 값이 마지막 경계 t일 때 교점 한 개인 마지막 순간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대칭성에 의해서 몇 분의 몇을 나타내는 곳입니까? 그렇죠. 2분의 3이죠. 그럼 t가 2분의 3일 때 마지막 경계가 생기는 건가? 여기 있는 b가 몇 분의 몇이어야 된다? 2분의 3이어야 된다. 그 뒤로는 교점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분의 3 제곱하면서 얘가 4분의 9가 되겠죠. 자, 나머지 더해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끝! 자, 이렇게 보는 문제였고. 풀만하구만.
자, 107번을 봅시다. 그렇구나. 삼각 방정식이네요. 그쵸? 매우 다행스러운 건 인수분해를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지금 요 집합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구간에 속하는 잠깐만. 여기 선생님 말을 덜 적었구나. 깜짝 놀라네. 이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는 자, 그러한 x값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일단 이 알파 t랑 베타 t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그려지는지부터 확인해야겠다. 그쵸? 자, 그럼 이 삼각 방정식부터 푸는데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앞에 식이 0이 되거나 또는 내 방정식의 식은 뒤에 있는 식이 0 된다라는 삼각 방정식의 해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t가 된다 또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x가 t가 된다라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의 해를 다 모으자라는 얘기가 되겠다. 그쵸? 또는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을 보니까 0보다 크고 하고 4보다 작고, 자, 끝에는 일단 등호가 없는 상태고요. 한 주기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둘 다 그려야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다 그리면서 그래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인의 한 주기 그래프가 이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했을 때, 자, 4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0에서는 구멍이 채워져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코사인 그래프도 동시에 그려야 되는 게 사인과의 교점도 구하지만 코사인과의 교점도 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전히 마지막에는 빵꾸가 뻥 뚫려 있는 상태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 y는 t라는 직선을 그을 건데 t 값이 마일부터 1까지 제한된 이유는 알겠다. 그쵸? 그럼 이렇게 만약에 쌤이 대략적인 위치에 y는 t를 그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렇게 그으면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식은 몇 개가 생깁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 가장 작은 x값을 알파 t로 표현해 주겠다. 그 중에 가장 큰 x값을 무슨 t로 표현을 하겠다. 베타 t로 표현을 하겠다. 그럼 이러한 위치에서 이 알파 t와 베타 t의 위치 관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쌤이 t를 이쯤 그렸는데 이 알파 t랑 베타 t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두 점이에요. 찾아보십시오. 알파 t와 베타 t 사이의 관계성을 이 그래프에서 지금 딱 이 상황에서만 어떤 특징이 있죠? 알파 t랑 베타 t는 분명히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의 모양은 똑같죠? 무슨 이동됐을 뿐? 평행 이동됐을 뿐. 요 모양이라. 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같은 모양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랑 요 사이의 간격이 계속 일정하게 뭐 되고 있을 거다? 유지되고 있을 거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럼 이 사이의 간격은 얼마일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치 간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간격이랑 똑같아요? 0에서 여기 얼마야? 여기에서 하니까 여기 가운데 2, 여기 얼마? 3, 그렇지, 아이 잘한다. 0에서 3까지 간격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일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치. 그럼 t가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런 알파 t와 베타 t가 어떤 관계를 가질 거니까 그 관계를 t의 범위에 따라서 거기 기억 니은 디귿에서 확인하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됐습니까? 문제 조건이. 자, 그럼 그래프 그려놓고 시작하시죠, 여러분들. 자, 기억 맞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니은 디귿을 쌤이 같이 해줄 테니까.
자, 기억 맞아요? 틀려요? 아직 거의 그래. 아, 아직 그리고 있어요. 기억은 보통 맞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고 넘어갑시다. 그러게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 그래프 그려놓고 이제 같이 해볼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범위의 t값에 대해서 알파 t랑 베타 t 더하면 5래요. 그럼 이 y는 t라는 직선 그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0보다 작은 위치까지만 긋겠다라는 생각이고, 자,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긋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쭉 그으면 뭐야, 교점 2개밖에 안 생기니까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네. 자, 근데 그 t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인 순간이니까 여기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원래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는 거다. 그치? 어쨌든 두 개 더하면 5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t 값이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쳐봅시다. t 값이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위에 있다고 쳐도,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예요. 이 알파 t와 베타 t는 무슨 성이 있는 관계? 대칭성이 있죠. 여기 가운데 선대칭. 여기 가운데 2와 3의 가운데니까 2분의 5지 않겠습니까? 그럼 두 개 더하면 당연히 5가 되겠죠. 자, 그럼 구간의 경계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 0에서 빠졌을까? 네가 쭉쭉쭉 올라가서 0이 되는 순간이 되면 여기에 y는 t는 0이 그려지면 여기 마지막 순간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요. 자, 0이 되는 순간에 그러면 자, 여기가 최대 교점이 되는 거고 여기가 그럼 베타 제로겠죠. 맞니? 그러면 여기가 최소 교점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알파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는 생각이죠. 자, 여기 0 되는 순간부터 아까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기 있는 둘의 합이 일정한 게 아니라 무엇이 일정한 걸까요? 차이가 일정합니다. 그 차이는 얼마로 만들어져 있었습니까? 3으로 만들어져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0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맞고, 자, 그 전까지는 합이 5인 거 맞다. 자, 그렇게 니은을 보니까 베타 제로 마이너스 알파 제로가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3인 거죠. 아, 그럼 베타 t에서 알파 t를 뺀 값이 3으로 유지되는 순간에 t의 뭘 정하라는 얘기냐면 범위를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요감각에 3 되는 순간은 지금 일단 딱 0인 것부터 되겠다. 그치? 그래서 0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게 2분의 루트 2까지 올라가는 게 맞냐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와다다다다 올라가다가 자, 교점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 건 자, 요 함수 따라가고 요 함수 따라갈 때까지는 그대로 계속 길이 차가 3이 유지가 되겠다. 그쵸? 자, 그래서 요 순간까지는 길이 차가 분명히 3인 게 유지가 됩니다. 여기가 베타 t고 여기가 알파 t가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서 t 값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이번엔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고 여기가 알파 t가 되겠죠. 위치가 좀 바뀌었다. 그쵸?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위치야. 무슨 성 있는 위치? 대칭성 있는 위치. 그럼 이 가운데 지금 2가 있으니까 자, 그럼 요 경계를 지나고 나면 둘의 합이 4로 일정하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면 여기 경계의 함수값이 궁금하겠네요. 자, 사인과 코사인이 만나는 곳은 함수값이 당연히 몇 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죠? 그치? 어차피 진폭이 1인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여기 0부터 2분의 루트 2인 게 자,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은도 맞아요. 자, 이제 디귿이 참 잘 만들어진 지문인데 너무 잘 만들었어. 이렇게 여기 있는 교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나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도록 하는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그 t1, t2의 차가 2분의 1이면 곱이 3분의 1이냐고 물어봐요. 무슨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 이게 뭐지?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해석을 해봅니다.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다고? 어떤 가로선 t1이랑 t2를 긋다 보면 지금 가장 최소근이 이런 식으로 알파 t, 이런 최소근의 위치가 알파 t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다른 t 값에 대해서 둘의 최소 위치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쯤에 지금 쌤이 y는 t를 그어서 하나 알파 t를 만들었는데 또 여기에 요거랑 똑같은 알파 t가 만들어지는 위치가 있을 거래. 최소근으로서. 그럼 얘랑 똑같은 위치가 정의역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올라와서 뭐야? 여기에 y는 뭐가 그려지면? t가 그어지면 여기 t 값이랑 여기 t 값은 분명히 같은데 다른데?
다른데 똑같은 알파 T1 최속은 똑같은 알파 T2 최속은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중에 T2랑 T1의 차이가 지금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어쨌든 T2의 값이 좀 큰 거고 T1의 값이 좀 작은 겁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쌤이 이제 뭐 색깔 너무 많이 써서 좀 헷갈리긴 한데 자, 대략 그려볼게요. 아, 여기쯤에 생기는 T에서의 최소근이랑 자,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최소근을 갖기 위해서는 두 번째 T 값은 이런 곳에 생겨야 되는데 자, 또 좀 더 높은 위치에 여기에 T2가 있고 여기 좀 더 낮은 위치에 T1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요 지점에서 생기는 자, 요 X좌표는 알파 T1이 되는 거고 요 지점에서 생기는 요 X좌표는 알파 T2가 되는 건데 그때 너네 둘이가 같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런 T1, T2를 찾되 자, 우리는 요 둘의 함수값의 차이가 얼마가 된다? 그치, 2분의 1이 된다를 한번 잘 써보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너네 둘이 차이가 2분의 1인 걸 통해서 T1, T2고 도대체 어떻게 찾자는 얘기일까? 하고 생각이 드는 거지. 자, 지금 여기서 잘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실은 이 T2랑 T1이라는 값은 삼각함수의 값이에요. 무슨 뜻이냐? 여기 지금 이 T1이라는 값은 정역이 알파 T1일 때 누구의 함수값이냐면 사인의 함수값이죠. 그럼 보자. 쌤이 T1을 이렇게 적어도 되지 않을까? T1은 자, 여기가 사인의 함수값이니까 사인의 알파 T1이다. 맞아요? 그럼 얘들아 T2는 어떻게 적어지는 걸까요? 여기 T2라는 이 y는 T2라는 이 함수값은 어떤 함수 위의 함수값이니까? 코사인 위의 함수값이고 정역이 알파 T2인 겁니다. 그쵸? 그런데 뭐야? 이 정역 두 개가 지금 서로 어떤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T2랑 T1을 코사인과 사인의 같은 정역에서의 함수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럼 얘를 좀 간단히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한테 익숙한 각 세타라고 둔다 치면 정역 세타로 둔다 치면 T2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는 얘기인 거죠. T1은 그럼 무슨 세타가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지문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그대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죠. 기본 문제네. 그치, 잘 만들었죠. 그럼 이거 뭐 하라는 생각이죠? 제곱해서 계산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역 니은까지 해서는 뭐야, 교점의 차이의 위치 관계들을 표현하다가 갑자기 함수값으로 전환한다고? 좋은 문제예요. 자,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몇 분입니까? 26분이요. 자, 우리 108번은 그럼 다음 시간에 같이 마저 보는 걸로 하고 자, 107번까지 하고 이제 과제는 남은 문항들 다 풀면 됩니다. 요렇게 정리 잘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상가함수 그래프 끝나면 이제 상가함수 활용 들어가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너무 재밌는 거. 모의고에서 무조건 요즘에 한 문제. 그치? 옛날부터 한 문제, 지금도 한 문제, 여전히 한 문제, 계속 한 문제. 4점.